혈관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괜찮겠지. 검사도 정상이라는데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혈관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무겁지는 않은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가빠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변화는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혈관이 먼저 변하고 증상은 나중에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혈관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62세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 가슴이 잠깐 답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 지나니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혈관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혈관은 한 번에 막히지 않습니다. 기름때처럼 먼지처럼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굳어집니다. 그 과정은 느리고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약이나 큰 치료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혈관은 생각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수축하고 이완하고 환경에 따라 계속 반응합니다. 즉,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혈관의 상태를 서서히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55세 이후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혈관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바꾼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입니다. 혈관은 아직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부터는 혈관이 왜 서서히 더러워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혈관을 괴롭히는 습관과 혈관을 쉬게 하는 습관의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작고 그래서 더 시작하기 쉽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서서히 더러워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모습을 수도관에 기름이 붙는 장면처럼 떠올리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 혈관의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혈관을 필요에 따라 넓히거나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혈관의 표면 상태를 관리하는 층입니다. 문제는 이 내피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특정 생활 습관에 의해
조금씩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이 손상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변하는 순간들. 이런 작은 파동들이 반복될 때마다 내피세포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상처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으로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는 별일 없어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혈관의 탄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혈관이 더러워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이 계속 자극을 받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 단 음식, 과식, 수면 부족, 그리고 아침마다 급하게 시작하는 하루. 이 모든 것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내피세포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염증과 혈관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아도 혈관 반응이 계속 거칠다면 혈관은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몸이 잘 붓고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느낌. 이것은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관이 늘 긴장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아침에 몸이 가볍고 호흡이 편안하며 심장이 조용히 잘 뛰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 차이는 혈관 안쪽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언가를 긁어내거나 씻어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환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게 신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한 환자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혈관이 보내는 아주 초기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2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큰 병은 없어요. 검진도 매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혈압은 약간 높은 정도, 콜레스테롤도 경계선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당장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라면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요즘 몸에서 달라진 점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좀 붓는 것 같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차요. 금방 가라앉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이 말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나빠질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나 극심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식사는 크게 과하지 않았고 술도 자주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리듬이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은 급하게, 점심은 대충, 저녁은 늦게, 그리고 잠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되면 혈관은 서서히 지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검사를 조금 더 진행해 보니 큰 혈관의 뚜렷한 막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탄력은 나이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변화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신호를 그냥 넘기면 몇 년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생활을 바꿔야 하나요? 그 질문 속에는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이야기보다 먼저 생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급해지는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몇 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조금 천천히 시작했더니 몸이 덜 붓고 하루가 덜 힘든 느낌입니다. 아직 수치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좋아질 때도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몸의 느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수치가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관은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이런 신호가 있어도 검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결과지를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정상 범위네요. 아직 약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 말들이 마치 건강 보증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혈관이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보는 수치들은 대부분 현재의 평균 상태를 보여줍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이 수치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은 수축과 이완, 염증 반응, 회복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숫자 하나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식후에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혈압이 크게 흔들린다면 혈관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일반 검사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검진 결과는 큰 문제 없음. 그런데 환자분은 아침마다 몸이 붓고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간극이 바로 혈관 상태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치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혈관의 반응성과 염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반대라기보다는 서로 보완해야 할 관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수치가 괜찮다는 이유로 생활을 돌아보지 않게 될 때입니다.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 더 나중에 관리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혈관에는 가장 긴 시간에 부담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보내는 신호. 그 신호를 기분 탓, 나이 탓으로 넘겨온 기억. 혈관은 바로 그 틈에서 조용히 변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하루 중 몸의 느낌입니다. 아침의 무거움, 식후의 불편함, 잠들기 전의 긴장. 이 모든 것이 혈관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공통된 생활 패턴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하루와 닮은 장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혈관을 망치는 생활 패턴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묻고 싶어지실 겁니다. 사실 그 답은 아주 특별하거나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진료실에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의 생활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하루를 너무 급하게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고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커피로 대신하고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혈관은 수축된 채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은 먹는 시간과 리듬이 들쭉날쭉한 생활입니다. 어떤 날은 굶고 어떤 날은 몰아서 먹고 식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리듬은 혈당과 혈압의 파동을 크게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를 계속 자극합니다. 세 번째 패턴은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하루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한 번에 몰아서 움직이거나 반대로 몸이 지쳐 있는데도 무리해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혈관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보이는 패턴은 회복 없이 반복되는 하루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쉬는 시간이 짧고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계속 무시합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매일 함께 반복될 때 혈관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나쁜 습관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혈관은 나쁜 습관보다 계속되는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혹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은 늘 급하고 식사는 불규칙하고 몸은 피곤한데 쉬지는 못하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혈관은 이미 조용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패턴들이 의지나 결심만으로 갑자기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방향 전환만으로도 혈관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습관을 하나씩 더하면 좋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음에서는 첫 번째 습관, 즉 혈관을 쉬게 만들어주는 아침 행동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서서히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 1, 바로 아침에 혈관을 쉬게 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고 바로 움직이고 곧바로 하루의 속도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이 순간 혈관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의 혈관은 밤새 수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천천히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LA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서두르기 전에 단 3분만 몸에 시간을 주세요. 의자에 앉아 호흡을 천천히 하거나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다른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혈관은 급격한 변화보다 완만한 변화를 훨씬 좋아합니다. 아침에 호흡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들고
혈관은 조금씩 이완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정도로 혈관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침에 첫 5분이 하루 혈압 변동을 좌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선 날은 하루 종일 몸이 긴장된 느낌. 반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시작한 날은 이상하게도 숨이 편한 느낌. 이 차이가 바로 혈관 반응의 차이입니다. 이 습관은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태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면 바로 움직이지 말고 자리에서 1분만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혈관에게는 이제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아침 혈압이 덜 튄다, 가슴이 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식사의 리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서서히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 2. 바로 혈관 염증을 낮추는 식사의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죠? 물론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더 자주 보게 되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하루를 굶다가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과 혈압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파동이 반복될수록 혈관 안쪽의 염증 반응은 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습관의 핵심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확한 시간에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굶지 않고 너무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혈관은 이 균형을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관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관 염증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소량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특히 혈관이 예민해진 시기에는 극단적인 식사 방식보다는 부드러운 리듬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사를 거른 날은 저녁에 심장이 더 두근거리거나 몸이 쉽게 붓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혈관이 과도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식사 시간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루에 3번 혹은 2번이라도 너무 배고프기 전에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식후 가슴 답답함이 줄었다, 몸이 덜 붓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혈관 염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움직임과 혈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혈관을 서서히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 3, 바로 혈관을 살리는 움직임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물론 움직임은 혈관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혈관이 좋아하는 방식과 부담을 느끼는 방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보다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더 좋아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움직이는 패턴은 혈관에게는 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저녁에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혈압과 심박수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고 혈관은 급격한 변화를 감당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강도가 있어야 혈관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과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키운다고 경고합니다. 이 역시 아직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확실히 느끼는 점은 55세 이후에는 운동의 강도보다 타이밍과 빈도가 혈관 건강에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움직임의 핵심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몇 칸 오르거나 식사 후 앞발 1분 가볍게 걷거나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혈관에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리해서 운동한 날은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다음 날까지 여운이 남는 느낌. 반대로 가볍게 자주 움직인 날은 몸이 덜 무겁고 숨이 편안한 느낌. 이 차이가 바로 혈관이 느끼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운동을 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혈관을 깨우는 신호로 바꿔보세요. 강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깨우는 방식입니다. 아침에는 짧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움직임,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기, 저녁에는 몸을 풀어주는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이 리듬이 이어질수록 혈관은 점점 안정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3가지 습관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침의 시작, 식사의 리듬, 그리고 움직임의 타이밍.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함께 작동할 때 혈관은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서는 이 3가지 습관이 함께 적용되었을 때 몸과 혈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작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가지 습관이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건 내가 느껴본 변화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혈관은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반응하지만 3가지가 동시에 바뀌면 반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침의 느낌입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피곤했던 아침이 조금은 수월해졌다는 느낌. 이것이 혈관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변화는 식후의 편안함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특히 점심 이후에도 몸이 덜 붓고 머리가 맑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혈관 염증 반응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덜 자극을 받으면 하루 전체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3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움직임 이후의 회복 속도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걸은 뒤에도 숨이 더 빨리 가라앉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지 않습니다. 혈관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덜 힘들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느낌은 주관적인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변화들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런 주관적인 변화가 몇 달 뒤 수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와,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예전보다 덜 불편하다, 하루가 덜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놓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혈관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 후, 움직임 뒤. 이 세 순간 중 하나라도 조금 편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혈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습관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조심해서 조정해야 할 경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고 식사 리듬이 안정되면 혈압이 생각보다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지럼이나 힘 빠짐을 느낀다면 습관이 잘못됐다기보다 몸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식사의 리듬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일이나 탄수화물의 양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가 한 번에 많이 먹는 패턴은 혈관과 혈당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나누어 먹는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보다는 습관의 형태만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고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고 움직임을 조금씩 나누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혈관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피로, 지속적인 어지럼, 평소와 다른 불편감이 있다면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관을 관리한다는 것은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습관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7일 혈관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잘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7일 혈관 루틴입니다. 이 루틴의 목표는 혈관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환경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관찰이 중심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 식사 후 몸의 반응, 움직인 뒤의 숨 상태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서두르지 않고 1.2분만 숨을 고릅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관은 전날과 다른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완벽한 시간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배고프기 전에 먹고 한 끼를 너무 급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혈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4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제 3가지 습관을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해 보세요. 어느 날은 아침 시작을 조금 더 천천히, 어느 날은 식사를 나눠서, 순서를 지켜서, 어느 날은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덜 부담스럽다. 식후에 몸이 조용하다. 하루가 조금 덜 힘들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의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혈관은 숫자보다 먼저 느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7일이 지나면 습관은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관이 더 이상 같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남길 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 동안 당신은 이미 혈관을 대하는 시선을 조금 바꾸고 계십니다. 혈관은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침, 오늘의 식사 리듬, 오늘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혈관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사실 함께 살아가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쉬게 해주면 쉬고 자극하면 긴장합니다. 그만큼 솔직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을 밀어붙이지 않는 시작,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는 리듬,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움직임. 어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입니다. 그 말 속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희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늦었다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춰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1분 더 천천히, 식사를 조금 덜 급하게, 움직임을 한 번 더 나누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혈관에게는 큰 안도감이 됩니다. 혹시 중간에 흔들리거나 잊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혈관을 돌보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여정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언제든지요.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하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당신의 혈관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의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